안녕하십니까, 브릿지입니다. 오늘 브릿지가 찾은 곳은 서울시 강동구의 고덕 강일지구입니다. 저희가 세 번째로 이곳을 찾았죠. 지난번에는 힐스테이트 리시블 강일 11월에 분양을 앞두고 있고, 두 번째로 찾은 것은 제일풍경채,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 분양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 찾은 곳이 바로 대림산업의 이 편한 세상이 들어설 고덕 강일 3지구내 10블럭입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이 세 곳 모두 민간 분양 단지이고, 이곳의 희소식은 추첨제 물량이 있는 겁니다. 이 공터에 들어섰는데 30층 높이의 건물로 들어서고, 전용 8호 이하가 415가구, 전용 8호 초과가 178가구 들어설 예정입니다.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2천만 원대 초반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힐스테이트 리시블 강일 그리고 제일풍경채랑 비슷하겠죠. 전용 84 기준으로 예상을 해보면 7억대, 전용 101 기준으로는 8억대가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 아파트 단지 타입이 굉장히 다양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입주자 모집 공고가 떠봐야 알 텐데, 타입별로 분양가는 차이가 조금씩 있을 겁니다. 다만 한 가지 예측해 볼 수 있는 건 9억 원 이하 분양가일 가능성이 꽤나 커 보입니다. 중도금 대출이 40%까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곳 분양가가 그러면 주변 시세 대비 얼마만큼 저렴한가 한번 알아볼 텐데, 전용 84 기준으로 알아볼게요. 지금 제 뒤로 동원 로얄 두크가 제 왼쪽, 여러분 오른쪽, 그리고 여러분 왼쪽 제 오른쪽에 풍경채 아파트 있는데, 이곳이 전용 84 기준으로 10억에서 12억 정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세 수준 대비 한 3, 4억 정도는 확실히 좀 저렴하게 나왔다. 그리고 이 뒤편으로, 저 건너편으로 가면은 고덕 그라시움, 고덕 아르테온들 신축 아파트들이 있는데, 그곳 가격은 굉장합니다. 전용 84가 뭐 16억대, 17억대 뭐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그곳과 1대1로 비교하기는 힘들지만, 제가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이 아파트 단지와 신축 아파트들 뭐 사이에서 좀 시세가 좀 형성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예상을 또 해봅니다. 자, 이곳 환경의 좀 장점을 좀 볼게요. 이곳 환경의 장점을 보면,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에서 오는 12월 개통할 5호선 강일역까지 도보로 5분에서 7분 정도면 갑니다. 그리고 이 주변에 초등학교와 중학교 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 주변 보이시죠? 다 아파트 단지거든요. 유해시설이 딱히 없습니다.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이면은 이 아파트 단지가 굉장히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부동산에 찾아가서 이 편한 세상, 이 고덕 강일지구의 마지막 민간 분양 단지이죠. 이곳이 가치가 어떤지 한번 물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가보시죠. 보다는 싸게 나올 겁니다. 그쪽에 계신 게 지금 전용 84가 얼마나 하나요? 거기요. 인접차 있는 거가 5개 블럭이 있는데 34층을 갖고 있는 게 동원 아파트가 10억, 11억. 물건은 나와 있고, 옆에 풍경채는 조금 더 동원보다는 조금 신축이고, 거기는 뭐 11억에서 12억의 물건이 나와 있고, 11억에도 물건이 별로 없어요. 동일 하이빌은 10억 밑으로 살짝. 거기는 LH다 보니까 살짝 더 가격이 낮네요. 8억만 분양 떠도 굉장히 괜찮은 거죠. 주변 부동산을 좀 더 취재해 봤습니다. 그래서 입지가 가장 좋은 곳이 어딘지, 교육하기 가장 좋은 곳은 어딘지, 이런 것들을 좀 물어봤는데요. 주변 부동산들에서 입지가 가장 좋은 곳으로는 1집 1블럭 제일풍경채를 선택했습니다. 아무래도 9호선과 5호선이 가까워 교통이 가장 좋다고 평가했고, 또 업무지구가 같이 들어와서 가장 좋은 입지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5호선 강일역과 가까운 3지구 10블럭의 이 편한 세상을 골랐습니다. 힐스테이트 리시블 강일은 지하철역과 조금 거리가 있다는 점을 좀 아쉽다고 좀 평가를 했습니다.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3지구나 2지구를 꼽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이게 아파트 단지로 둘러싸여 있고, 특히 3지구는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3지구 내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유치원도 있고요. 그리고 2지구도 초등학교와 바로 가깝게 있고, 아파트 단지로 둘러싸여 있어서 유해시설이 없다는 점을 좀 높게 평가했습니다. 자, 이렇게 좀 비교를 해봤는데, 대부분 부동산에서는 되고 나서 생각해라, 되면 어느 곳이든 좋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함께 참고하셔서 이 앞으로 나올 분양에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스튜디오로 넘어왔습니다. 지금부터는 고덕 강일지구 이 편한 세상 청약 조건들, 그 다음 청약 전에 무엇을 미리미리 좀 준비해야 하는지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기본적으로 이 아파트 단지 공통적으로 좀 적용되는 부분부터 좀 볼게요. 이게 전매 제한이 궁금하실 텐데, 전매 제한 한 10년이 예상이 돼요. 투기가일지구에서 주변 시세 대비 분양가 80% 미만이면은 10년 전매 제한이고, 80% 초과 100% 이하면 8년, 그리고 100% 이상은 5년 전매 제한인데, 이번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죠. 그래서 아마 10년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중도금 대출은 아마 나올 것 같아요. 투기가일지구 때문에 중도금의 40%까지 중도금이 나오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특공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신혼특공과 생애최초 특공 아무래도 가장 관심이 크실 테니까 그 부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전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힐스테이트 21 강일 그리고 제일풍경채와 이 조건들은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저희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신혼특공을 먼저 보면 혼인기간 7년 이내 무주택 구성원으로서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이고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기준을 충족해야 됩니다. 신혼특공은 세대주가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남편이 세대주고 아내가 이제 세대원이어도 아내 이름으로 청약통장 조건들이나 무주택 구성원 요건들이 충족이 되면 신청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일반 공급은 세대주가 1순위를 받죠. 그렇기 때문에 남편 이름으로 일반 공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분을 체크를 해주세요. 그래서 신혼특공 좀 더 보면 소득 요건이 있죠.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120% 그리고 맞벌이는 130% 이하까지입니다. 그런데 이 편한 세상도 분양가가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일 확률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소득 요건이 좀 더 완화가 됩니다. 그래서 외벌이 130%, 맞벌이는 140% 이하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 이하까지 지원이 가능하긴 한데 좀 더 자세히 좀 살펴보면 신혼특공 물량은 이 물량 중에 우선 공급 물량과 일반 공급 물량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이 기준이 바로 소득인데 외벌이 100%, 맞벌이 120% 이하까지 신혼특공 물량의 75%를 배정을 하고 나머지는 그 소득 요건을 초과하고 기존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소득 요건 이하 충족되는 나머지 분들이 25%의 일반 공급 물량을 가져갑니다. 자, 그래서 신혼특공이 경쟁을 붙으면 어떻게 하냐? 서울 2년 이상 거주자에게 50% 그리고 수도권과 서울 2년 미만에게 50%를 이번에 이 편한 세상에서 공급을 할 텐데 그 중에 태아 포함 미성년 자녀 수가 높은 순으로 이제 신혼특공 물량이 배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인기가 많은 곳은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무조건 2자녀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2자녀끼리의 경쟁이 보통 되거든요. 그래서 미성년 자녀 수가 같으면 추첨이에요, 민간 분양은. 그래서 보통 2자녀끼리의 경쟁이니까 1자녀거나 자녀가 없으신 분들은 생애 최초로 넘어가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 생애 최초 특공 볼게요. 이 편한 세상도 민간 분양이죠. 근데 지난 10월부터 민간 분양에도 생애 최초가 처음으로 도입이 됐죠. 그래서 생애 최초 물량이 있습니다. 생애 최초는 추첨제죠. 그래서 자격 요건이 되면은 넣어 보셔야 됩니다. 자격 요건을 보면 1순위 요건 통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24개월 이상 된 청약저축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예치금 기준이 당연히 충족돼야겠죠. 5년 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은 자여야 하고 무주택 구성원 세대주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주여야 합니다. 그리고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는 자, 이게 이 자격 요건인데 생애 최초 헷갈려 하시는 분들 중에 혼인하지 않으신 분들 중에 생애 최초로 넣어도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안타깝게도 혼인 중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점을 참고하시고 소득 요건 당연히 있겠죠. 소득 요건은 전년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30% 이하입니다. 생애 최초도 마찬가지고 신혼특공도 모두 이 민간 분양에서 소득은 그 홈택스에 가셔서 근로자 원천징수 영수증을 끊어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21번 총급여 항목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공 물량 알아봤으니까 이제 일반 공급 알아볼게요. 일반 공급 아마 관심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왜냐? 이번에 이 제일풍경채를 비롯해 힐스테이트 21 강일 그리고 이 편한 세상까지 추첨제 물량이 있습니다. 자, 추첨제 물량이 있으려면 그러면 저가점자도 가능하고 처분 조건 1주택자도 당첨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자, 그러면은 일반 공급이면 무조건 1순위가 돼야겠죠. 2순위는 경쟁이 치열하면 2순위까지 안 갑니다. 그래서 과천 지정탑, 감일 보시면 인기 있는 아파트 모두 보면은 1순위에서 다 마감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1순위 요건이 되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1순위 요건을 보면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주택청약저축 가입해 2년이 넘어야 하고 예치금 조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예치금 조건 옆에 띄워드릴 텐데 여기 서울이죠. 그래서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전용 8호 이하는 300, 전용 102 이하는 600. 그다음 인천이면은 전용 8호 이하 250, 전용 102 이하는 400. 그리고 경기도 지역은 전용 8호 이하가 200, 전용 102 이하가 300입니다. 이 예치금 조건을 꼭 확인하셔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되는데 이게 통장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 통장은 당일까지 예치금 기준 충족하면 되는데 이 청약 예금 그리고 청약 저축은 조금 더
알아보셔야 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전일까지 청약저축가입차는 청약예금으로 전환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청약예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전일까지 작은 면적에서 큰 면적으로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작은 면적으로 예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변경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당일 전일까지 자기 통장에 맞게 미리미리 예치금 조건과 그다음 신청 조건을 마련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1순위가 되려면 세대주여야겠죠. 그래서 아내 혹은 남편 중에 지금이 남편이 세대주인데 아내가 1순위 요건을 가진 통장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아내로 세대주를 변경하셔야 됩니다. 자, 세대주 변경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당일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부모님과 같이 사시는 분들 중에 세대주 분리 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무조건 주민센터에 가보세요. 제가 뭐 이런저런 설명을 드리기보다 주민센터에 직접 전화하시거나 가보셔서 세대주 분리가 가능한지를 여쭤보신 다음에 진행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반 공급은 말씀드렸듯이 전용 8사는 무조건 가점제 100%가 되겠고 전용 8호 초과는 추첨제 물량이 있을 텐데 자, 가점제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60점대 후반, 70점대 초반까지 나올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올해 과천 지정타, 그다음 가밀지구 또 서울 주요 민간 분양 단지들을 보면 높았습니다. 커트라인이. 그래서 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이 서울 내의 고덕 강일지구다 했을 때 아마 60점대 후반 커트라인이 나올 것 같아요. 가점이 낮으신 분들은 일반 분양에서 가점제가 아니라 추첨제 물량을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고덕 강일지구 이편한 세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건설사에 알아보니까 이편한 세상은 내년에 분양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미리 저희가 알려드린 건 이 예치금 조건이나 이 청약 조건들 미리미리 좀 챙겨보시라고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다 보니 주변 시세 대비 낮죠, 분양가가.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질 것 같습니다. 오늘 현장에서 이 고덕 강일지구 내 민간 분양 3개 단지를 좀 비교해 드렸어요. 힐스테이트 21 강일, 그리고 그다음 두 번째로 소개해 드렸던 제일풍경채,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이편한 세상을 소개해 드렸는데 이 각각 단지의 장단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게 어느 곳에 지원하고 어느 곳에 지원하지 않을 만한 어떤 단점들의 차이는 크게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천 지정타처럼 고덕 강일지구 내에서 본인이 관심 있고 거기에서 분양을 도전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조건 되시면 이 3개 다 지원해 보시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지난 시간부터 해서 신혼희망 타운과 공공분양 그리고 민간 분양까지 올해 그러니까 11월과 12월 안에 뜰 좀 입지 좋은 물량들을 좀 계속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물량이 우리 기대만큼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추첨제 물량도 있고 자격 조건 되시는 분이 당첨이 되셨을 때는 주변 시세 대비 수억씩 낮은 게 맞으니까 그래도 지속해서 이 정보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도전해 보시길 좀 권해드립니다. 저희는 이 분양단지 관련해서 새로운 정보들을 계속 소개해 드리면서 또 여러분께서 내 집 마련하는데 또 이 부동산과 관련해서 또 새로운 정보들이 있는지를 좀 찾아내서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브릿지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